오늘은 공개 방송을 시작으로 어느덧 4번째 방송입니다. 온세미로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혹은 당연시 받아들이는 현상들을 비전문가들이 날 것 그대로 파헤쳐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부터는 여성을 둘러싼 문화와 이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폴레이고요. PD님과 고정 패널 3분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PD를 맡은 김프로 임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은초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니 굉장히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챔피언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기대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노란장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3.1 운동 10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 게스트로 나는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의 저자 김일옥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네, 작가님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일옥 작가님은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바닷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2007년 푸른문학상 새로운 작가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월간 어린이와 문학에서 동화 추천을 받았습니다. 네, 주머니 칼 외에 3편의 작품으로 지원금 받으신 적도 있고 단편 동화집 할머니의 남자친구 그리고 치유탐정단이 달려간다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린이 글작가 김일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우선 나는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라는 책을 읽은 소감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노란장님인 책을 저희들 중에 대표로 읽어보셨다고? 네. 예, 좀 대표로 읽어봤는데요.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에서 간단하게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네. 만세를 불었다는 이유로 돈을 잃었으나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하셨던 김락 선생님 계셨고요. 네. 그리고 치마 속에 군자금을 숨겨 압록강을 건너며 자금 조달 업무를 맡아 독립운동을 하며 임시정부 27년의 세월 동안 안살림을 책임졌던 정정화 선생님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3.1 운동 이후 간호사들과 조산원들의 모임인 간호회를 만들어 유인미를 나눠주며 독립 만세 운동을 했던 박자혜 선생님이 또 계시고요. 그리고 3.1 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벌어진 항일 운동인 광주 학생 운동의 불을 당긴 분인 이강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네. 농민들이 깨어나야 우리 민족이 깨어난다는 의지로 농촌 마을로 들어가 학교를 만들어 교육을 시키며 농촌을 지킨 상록수 최용신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광복군 여군 군번 1번 신정석 선생님,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의 새벽별 조신성 선생님,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계셨는데요. 예, 읽고 나서 그분들의 업적을 보니 너무 뭉클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사실, 이제, 이름만 들어서는 좀 낯선 느낌이 드는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느낌이셨는지. 네, 저는 윤희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네. 근데 이제 유관순이나 안중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익숙한데 이 윤희수님은 굉장히 생소했고 처음 하는 독립운동가였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1860년 6월 25일에 강원도 춘천에서 출생을 했고요. 사망은 1935년 8월 1일 만주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강정기에 활동한 항일 여성운동가로 유명하고요. 시아버님 유홍성님이 의병으로 출정하자 의병들에게 옷과 음식을 조달을 먼저 했고 여성들의 의병 활동을 이끌어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아, 네.
강원도 춘천 시립도서관 뒷마당에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그리고- 윤희수님이라고 하면 정말 또 생소한 이름인데 네. 작가님이 어떻게 또 이분을 알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처음에 이 여성 독립운동가는 우리가 유관순 말고 저도 이 책을 쓰기 전에는 유관순 운동가님 말고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기껏해야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책에서 소개하지 못하였지만 뭐 조마리아나, 김마리아나 이렇게 좀 유명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름은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은 이제 신여성으로만 기억하지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알 수 없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너무나도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보고 있으면은 또 각계각층이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도 너무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서가 있던 현재 그 자리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입장에서 할 때 시대순으로 가장 앞섰던,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일본에 의해 나라가 없어지기 전부터 그 시대부터 우리가 어병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여성 항일 운동가로서 그걸 자료를 찾고 시작을 갖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운초님이 좀 더 네.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1860년 철종 11년에 네. 윤익사님의 딸로 서울에서 출생을 했어요. 네. 유홍석님의 장남인 강원도 춘천시장 유재원님과 결혼도 하셨고요. 네. 1910년 일제가 나라를 강정한 후 남편 유재원은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을 설득을 하셨고요. 네. 망명 후 1912년 운영자금을 동창학교 분교인 노학당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 푸순에서 일본 경찰에 잡혀 고문을 당하기 시작을 해서 사망을 했고요. 윤희수님의 유해로 1994년 고국으로 봉환되어 춘천시 남면에 남편과 합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묘수에도 애국소녀 윤희순 여사님 사적비가 세워졌고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으로 추서가 돼서 이렇게 찾아봄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모르고 있던 분들을 알게 되어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네네. 잠깐 말을 잠깐 네. 덧붙이자면 네네.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갖다 했구나라고 딱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제 윤희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조선의 기득권 계층이라는 유교 양반가의 며느리인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시는 이제 송가집 때 이제 며느리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 항상 그 인물을 갖다가 파악해 볼 때 그 시대 배경을 보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집 오던 날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아니 이게 신부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축하하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 불이 이렇게 초가 지붕에 붙어서 불이 났는데, 그래서 급하니까 신부는 뒷마당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사람들이 불을 끌고 있는데 쪽두리도 안 벗고 이 신부가 와서 물동이를 나르더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불이 났는데 그럼 신부가 가만히 있을 수 있죠. 일단은 이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하자가 될 만큼 모든 사람들한테 어머 저 여자 뭐야, 신부가 얌전히 있어야지 불을 꺼? 이런 게 이제 너무나도 이게 사람 입에 오를 만큼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여성의 위치와 여성이 할 일이라는 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집에 불이 났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물동이 날랐다. 근데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유암 선생님이시죠. 어병을 갖다가 일으키니까 기껏해야 이제 내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할 일 없을까요? 아버님 제가 할 일 없을까요? 하고 하면서 했는데 그냥 너는 고손을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자식들을 갖다가 키워야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왜냐면 또 남자들은 다 나가버리잖아요. 마음이 피폐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그걸 했을 때 이제 노래를 불려서 그 분위기를 갖다 복돋아 주기도 하고, 실제로 이분이 처음으로 여성 어병대를 조직을 해요. 처음 여성 군대에
시초가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의병가도 8편이나 만들어서 보급하셨다고. 유명한 게 이제 네. 8편이고, 이제 워낙 그때 맞춰가지고, 그때는 어병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걸 갖다가 아이들의 노래로 이렇게 퍼뜨리는, 이렇게 말하자면 홍보? 근데 역할을 많이 하셨죠. 멋있네요. 그러니까 네네. 대단하셨던 분이고, 또 집안이 대대로 이제 그 양반 가문이었는데도 그런 일에 나섰다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저희가 또 다른 분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영화 암살의 안옥윤 역의 모티브가 되었던 남자연 선생님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 네, 그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한번 알아는 봤는데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암살의 모티브가 됐던 그런 이제 여성에 대해서 전지현 씨께서 역할을 했던 그런 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좀 살펴봤는데 우선은 지금 앞에 말씀하셨던 분도 되게 유명하고 되게 좋은 분이고 되게 큰 마음가짐으로 하셨잖아요. 사대부의 네. 그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분은 약간 이 시대로 말하면 중산층 정도? 근데 여성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고 계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남자연님은. 근데 남편 되시는 분이 의병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전사를 하신 거죠.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독립운동에 대한 이제 첫 발을 디디게 되신 분인데 처음 시작은 이제 그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3월 1일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이분이 이제 만주로 망명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활약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단체나 군사기관 그리고 농어촌을 순회하시면서 그 독립운동 정신에 대한 거를 많이 확산시켰어요. 그리고 동만주 12개의 이제 교회나 예배당을 지으고 그리고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10여 곳에 여자 교육회관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 계몽운동에도 많이 힘썼다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군에 대한 암살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원으로서도 임무를 많이 이렇게 수행하셨던 게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 여성 운동가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일을 하셨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 좀 특이한 점이 여성 무장 투쟁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 네.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처음 시작했던 게 또 특이하게 또 저랑 지금의 나이가 비슷해요. 지금 나이가 공개가 되나요? 47세의 고령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남자들 할머니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47세는 팔팔한 이제 사회활동을 할 나이이긴 하지만 그 당시로 보면 한 60대 정도의 연령이지 않을까 인식할 때 근데 그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들 못지않은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주목할 점이 뭐냐면 1932년에 이제 국제연맹 그 리턴 조사단이 하얼빈에 왔었어요. 네. 그때 자신의 혈서로 그 하얀 천에다가 우리 나라의 독립을 호소하는 혈서를 자신의 잘린 손가락하고 같이 보냈다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 여성 진짜 멋지다. 너무 열정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힘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뭉클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다시 들어오셔서 만주에서 끊임없이 활동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마지막을 보내시는데 그때 그 일본 대사로 있던 부토 암살 계획을 같이 남자 그 독립운동가들하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맡았던 거는 그냥 뭐 이렇게 뒤에서 후원하는 게 아니라 동지들 간의 연락책 그리고 무기 운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침 그때 열심히 이제 임무를 수행하시다가 폭탄하고 무기를 소지하고 계시고 이렇게 임무 중에 계시다가 그 경찰한테 붙잡힌 거예요. 일본 경찰한테 붙잡혀서 6개월 동안 고문을 받으실 때 단식 투쟁을 하신 거예요. 난 끝까지 독립을 하겠다는 식의 그런 단식 투쟁을 하심으로 그 병보석이 되었더라고요. 참 보석을 봤을 때 누군가 돈을 내고 보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아파서 병보석으로 이제 풀려났던 거예요. 근데 6개월 이제 그때 고문으로 인해서 또 단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풀려났지만 결국은 이제 죽게 되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있었어요.
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나도 이 당시에 상황에 내가 처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조금 첨언해 아니 주시면. 남자연 운동가님을 갖다가 할 때는 이제 손가락을 갖다가 흔히들 얘기를 하고 네. 손가락이 한 손가락이 아니라 세 손가락을 그러니까요. 달라요. 네. 세 개의 그 손가락이 잘리는 이유도 그 시대의 역사와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이분은 이제 여성으로서 무장 항쟁을 하셨다는 네. 거죠. 네네네네. 또 그 흔히 이제 암살의 그 모티브가 되었다는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상징적인 인물이죠. 여성이 실제로 내가 총을 직접 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기질대로, 자기의 입장 따라. 뭐 행정병이 군대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존재잖아요. 네. 그렇지만 또 바로 앞에서 저격수의 역할이 있고 뒤에서 후원해주고 지지해주시는 게 어느 하나 빠지시면 않는데 그 시대로 생각할 수 없는 여성이 무장 항쟁을 한다는 네네. 자체에 대해서 놀라운데 알고 보면 네. 네. 정말 많은 여성이 네. 무장 항쟁에 직접 했고요. 특히 이 남쪽에서는 이제 김차정 여사를 들 수 있겠지만 이북 쪽에서는 더군다나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1910년 이후로 태어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7세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조선의 역량인 거죠. 네. 그리고 그때 시작을 했던 게 아이들이 다 컸다는 거죠. 오. 그건 아이들이 20세가 이상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이들 키웠으니까 내 역할을 다 했다. 나머지 내 목숨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걸 보는데 이 손가락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네. 지금은 사실 어떤 손가락이 조폭의 느낌이 단지 느낌이 드는데 네, 네, 이렇게 네. 안중근 여사도 보시면 그사를 앞두고 손가락을 자르면서 자신의 어지를 드러내는 네네네. 역할이었잖아요. 그때 실제로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자신의 어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손가락 맹세를 하는 거죠. 아, 네. 네, 하는데 이 남자연 스님님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할 때 보면 이제 30년대에 들어가면 독립운동가들끼리 어떠한 방식으로 일본에 투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노선이 많이 갈리게 돼요. 네. 그래서 불행히도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죽이는 네, 우리 그런 일이 많이 할 때 그때 모이자라고 했을 때 그 모인 장소에서 많이 다툼이 있으니까 그때 남자연 스님께서 손가락을 잘라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놀라서 했을 때 내 손가락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독립운동가들 갖다가 하나를 뭉치게 하는 역할을 해줬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이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또 나이도 할머니시잖아요. 네. 나의 어머님이 된 거죠. 네. 독립운동가들 맞아요, 어머니들에 맞아요. 대해서 그래서. 그래서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갖다가 많이 해주시고 또한 실제로 이렇게 우리의 독립 의지를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내 역할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라서 그걸 네. 갖다가 이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게 전해지지는 못했어요. 손가락이 전해지지는 못했었으나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하다고 했는데 나는 나의 의지가 굉장히 이렇게 크다는 것을 네. 내 손을 내 손으로 자를 만큼 하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이제 오늘날에 이제 더군다나 이제 어린이들든지 알지 못한 정서에서 본다면 굳이 이 방법이 가격할 수 이제 있었을 이런 쪽에 대한 거예요. 한쪽을 하고 네. 있었는데 그 시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맞아요. 갖다가 네, 네. 반증하는 어떤 네. 역할을 하는데 또 재밌는 게 이분이 기록에 의하면 세 번의 큰 이제 암살을 갖다가 네네, 제도를 맞아요. 하시는데 세 번 다 실패. 실패를 하죠. 실패를 맞아요.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항일 운동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직접 총을 드시냐 다른 방법으로 좀 해달라라는 하지만 나는 자기 이제 극이죠. 나는 그러니까 할머니니까 아무도 나를 갖다가 의심하지 않을 거라 하는 쪽으로 해서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체포돼 있을 때 확인하는 네. 방법이 손가락이 있느냐 없느냐 몇 개 남았느냐가 바로 네가 바로 남자연이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네, 했던 멋있었어요. 멋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네. 그만큼 절박했던 맞아요. 시대상을 표현해 주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들 안중근 의사의 수의를 손수 지어서 또 안타까움을 또 우리한테 좀 심어주었던 조마리아 선생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김프로가 정리를 했습니다. 조마리아. 되게 익숙하죠, 마리아. 아베 마리아도 아니고 마리아인데,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여성 독립 운동가들 중에 이름이 참 마리아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한 몇 명 있는데, 카톨릭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세례명이죠. 그렇죠. 네. 세례명이니까 이름이 이제 조 마리아인데, 성이 조시겠죠. 조마리아는 안중근의 또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또 훌륭한 삼남 이녀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 조마리아가 태어난 곳이 보니까 황해 해주에서 태어났더라고요. 특별히 이 안중근에게 흐르는 피를 분석해 보니까 분석까지? 네, 그럼요. 피를 보니까 묵가 계열의 또 그 조상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쪽도 묵가, 아버지 쪽도 묵가. 그래서 보니까 무장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나 안중근이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피가 네, 좋아서.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하기 전에 안중근 의사가 그 남겨진 글씨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안중근 선생님이 김구 선생님이 안중근 의사의 집에서 공부를 해요. 그런 역사도 있고 이래서 조마리아와 김구 선생님 어머니이신 김낙원 선생님도 같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고서는 조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의 유지죠. 네.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이제 잠깐 그 통학운동에 그 이기 접주였었거든요. 그때 그 통학을 잡으러 간 간병이 안중근 의사의 아버님이세요. 근데 그 아버님 보실 때 김구의 그 인물성을 보고 그리고 살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살려준. 그래 않으면 그때 간병에 의해서 이렇게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님은 안중근 의사님의 그 집안에 비하면 완전히 이제 신분차가 어마무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마리아와 또한 김낙원 선생님의 예를 따서 본다면 김낙원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서는 아무것도 못 배운 정말 어느 시골의 필부의 그런 어머니라고 한다면 조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유지의 완전한 마님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에서 이제 서로 이제 만났을 때 굉장한 두 분이 이제 절친이 되시고 역할을 하시는데 그 이름이 이제 조마리아잖아요. 네. 여성의 이름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구 집 딸, 그 실제로 양반가야라고 할지라도 이름 자체가 기록되지 않을 만큼 그러나 세례명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이름이 이제 근데 또 이렇게 김마리아 같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기 이름과 세례명을 갖다 같이 만든 아버님이 그 집안이어서 그런 어떤 있고 근데 그 무관이라는 게 맞는 게 안중근 의사께서 정말 백발백중에 굉장한 저격수였다고 그 동네에서 이름난 최고의 그래서 이것도 또 멋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초점은 이제 자세하고. 조마리아님입니다. 그래요. 우선 중요한 거는 조마리아입니다. 안중근은 죄송합니다. 너무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안중근은 너무 이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네. 들어가도 됩니다. 그 조마리아가 우선 조마리아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조마리아를 보니까 참 대단한 여성이었다. 왜냐하면 안중근을 독립운동가로서 만드는데 아주 큰 이바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이 국채보상운동을 할 때 있죠. 국채보상운동을 하는데 당시에 한 1,300만 원 정도를 일제에 빚을 졌었죠. 우리나라가. 이 빚이라기보다는 강제로 빚을 지게 만들었었죠. 그런데 이제 국채보상운동을 통해서 갚게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뭐 우리나라 우리 예전에 IMF 때 금 팔고 은 팔고 막 그래가지고 모은 것처럼 시초죠. 당시에 그렇게 이제 모을 때 이 조마리아도 20원이라는 돈을 20원이에요. 뭐 껌도 못 사겠지만 20원이 당시에는 엄청 큰 돈이죠. 그래요? 20원이라는 돈을 내서 옆에서 물신양면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조마리아다. 네. 결국 조마리아가 우리 안중근을 안중근답게 만들지 않았나. 특히 옥중에서 우리 편지도 쓰죠. 네. 재판하지 마라, 뭐 혹은 뭐 항소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죽어서 나와라,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어쨌든 또 딸이 한 명 있는데 딸은 또 나중에
중국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이 군복, 그 강복군 옷을 만드는 또 이런 역할들도 하고 나머지 또 두 아들도 열심히 또 독립운동을 했던 이런 위대한 어머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방송의 시간 관계상 모든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을 다 살펴보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쉽지만 어쨌거나 오늘 좀 특별 게스트로 김일옥 작가님을 모시고 얘기 중에 있는데요. 요번에 개정판이 또 나왔다고 해서 좀 잠깐 간단한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처음에 이제 이 책이 기획된 것은 이제 1900이 아니라 네. 12년도에 출판사에서 의뢰를 받게 돼서 해서 12명을 우리가 독립운동가로서 이렇게 포상을 받으신 분이 해마다 조금씩 지금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12년대에서는 312명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12명 정도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갖다가 남성에 비해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하자는 출판사 의뢰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12명 이야기 담기에도 한 권으로 담기는 너무 네. 벅차더라고요. 네. 그래서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또한 누구를 하고 누구를 뺄지를 너무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그분들조차도 이름조차도 네. 남겨져 있지 않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부채감도 있고 해서 네. 11명으로 한 거죠. 한 명은 이름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무명시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11명을 갖다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네. 내년이 100주년이죠. 네. 3.1운동 네. 100주년이다 하다 보니까 이걸 개정판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여성 운동가를 갖다가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3명을 더 이제 붙이게 된 거죠. 네. 올해. 그래서 올해 이제 2월 달에 나왔는데 네. 한 분 한 분 개인의 이야기를 갖다가 쓰긴 또 너무 힘들어서 또한 그리고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또 그때부터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셨거든요. 네. 해외 여성 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실제로 이렇게 외교의 중요성도 근대부터 굉장히 두드러지기 시작하잖아요. 외교에 많은 또 도움을 줬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함께 해서 세 분을 갖다 더 덧붙이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해서 이제 짧게나마 살펴보았는데 사실 너무 아쉽잖아요. 진짜 아쉽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 16일 다음 주 16일, 23일 해서 2주에 걸쳐서 토요일 날 11시에 방학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제 특강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못 나눈 얘기는 또 거기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본 소감이 어떤지 마무리 멘트 각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다가 네. 이렇게 또 이런 기회로 알게 됐고요. 또 지루하고 딱딱할 만한 독립운동가들님의 얘기를 선생님으로부터 재미있게 들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같이 이 코너를 기획하면서 네. 또 저도 이제 독립에 대한 운동가에 대해서 알아보게 돼서 좋은 기회였고요. 네. 그리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작가님하고 막 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특강이 정말 지루하지 않고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다 나누지 못한 내용을 그때 특강 때 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 선생님이 들어서 잘 아셨겠지만 작가님의 입담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또 한번 뵙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저는 책을 읽었는데 연약해 보이는 여성이지만 네.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는 남자 못지않게 되게 강인했고 네. 다른 이들보다 빨리 문제를 알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왔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용기와 희망을 준 그 독립운동가들 책을 읽은 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프로님. 네. 저도 되게 재밌게 관심을 또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평소에 지낼 때는 뭐 별로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3.1운동을 한 지가 이제 100주년이 됐어요. 올해로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쪽 저쪽 행사가 많은데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도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걷기 운동, 뭐 3.1운동 걷기 운동 뭐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참 우리가 평소에는 좀 관심 갖지 못했던 것들을 또 이렇게 계기를 또 100주년 계기를 또 삼아서 더 한번 또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특별히 또 우리
여성들이 우리 나라에 큰 힘이 되었고 또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작가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제가 입담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저도 이 글을 쓰기 전에는 그냥 어둡게 느껴지고, 알고 싶지 않은 시대였는데, 완전 신세계더라고요. 신세계라는 말이 주는 그 이미지가 그냥 정말 역사적으로는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 역사 정말 연꽃처럼 가장 밑바닥이고 가장 어려울 때 네. 이렇게 찬란한 운명과 사상과 생각들 그리고 정말 전환점이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런 정말 이 시대가 가지는 정말 반짝임과 찬란함이 있거든요. 그걸 강의 때 한번 풀어볼 테니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강의도. 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둥지 FM에서 4월 9일부터 매주 6주간, 총 6주간 라디오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참여 신청은 저희가 나중에 전화나 그 홈페이지 통해서 또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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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봬요.